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2월 3일 화요일이고요. 장이 마감된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제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복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 참고만 부탁드리겠으며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구독자가 지금 1000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꾸준하게 구독을 눌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995명 달성을 했네요. 5명 지금 남아있는데 이 영상으로 인해서 1000명이 달성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찍는 날이 제 복귀 영상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승장에서는 녹화를 진행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하락장에서 녹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월 같은 경우에는 영상 수가 굉장히 적었었는데요. 적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이 좋았다. 그만큼 저의 수익률도 좋았다는 걸로 해석이 되겠죠. 2월에도 영상 수가 많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1000명을 채워야 되겠다는 저의 조그만 욕심도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영상 중반부에 1000명 달성 기념, 그리고 원래는 제가 하락장에 녹화를 진행하는데 상승장에 녹화를 하게 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득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노하우, 100만 원 주고도 못 사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아마 주위에 보시면은 유료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리딩원 같은 거에서 금액을 매월 월 회비를 주고 구독을 하시면서 종목 추천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기법을 배우고 어떤 종목 추천을 받고 이런 것보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0배 이상 값어치가 되는 영상이 오늘 중반부에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고로 하셔서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3일 시장은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6%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오늘 시장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마이너스 5% 이상.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양일에 걸쳐서 매수 사이드카가 양일에 걸쳐서 발생되는 거의 처음 봤는데요. 처음 봤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상승이 나온 거는 거의 역사적으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절 때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완벽한 회복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해프닝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0포인트, 코스피가 5,000포인트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3,000포인트를 보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3,000포인트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상향이 지속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주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세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움직이는 어떤 집단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작게는 어떤 종목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조금 크게는 섹터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장 큰 세력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세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세력은 그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그게 가장 큰 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거스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인버스나 곧버스를 작년에 투자하신 분, 작년 중순에 투자하신 분은 마이너스 80% 이상 계좌가 녹는다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건데 거스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현 정부의 방침 자체가 코스닥을 3,000 보내겠다. 코스피를 5,000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5,000피를 달성을 했고요. 실적주 위주로 그다음에 좋은 섹터 위주로만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는 거를 분명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거기에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3,000포인트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코스닥도 우상향이 갈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그다음에 시총이 큰 종목 안에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정도의 섹터들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섹터들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뭐 재건주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3,000포인트를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이 네 가지의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로봇, 그다음에 성장주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5개 정도 섹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리노공업을 지금 매수를 했는데요. 그 리노공업은 코스닥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은 종목입니다.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어요. 저번 주에 한 6만 원대부터 한 11만 원대까지 거의 한 80% 이상 상승이 나오는 기력을 보여주고 지금 조금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를 조금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는 네오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었는데 저하고 사대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해를 본 건 아니었는데 삼성전자도 매도를 거의 8에서 9만 원 사이에 매도를 했었고 저는 더 이상 뭐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주가로 16만 원인가요? 그렇게 됐고 SK하이닉스도 15만 원에 사서 17만 원에 팔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뭐 90만 원 이렇게 되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뭐 8천 원, 9천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단타로 스윙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8,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는 저하고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매수를 꺼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가는 종목만 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반도체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바꿨으나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고 거기 방향에 맞춰서 사겠다. 리노공업이 코스닥에서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고 매수 타이밍도 적절하고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더라도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시점을 좀 살펴보신다면 주가 차트부터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점 거의 3만 원대부터 지금 11만 원대 중반까지 갔으니까 지금 주가로부터 거의 한 4배 정도가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증권사에서도 평균 매수 가격을 9만 원대로 잡았다가 최근에 12만 원대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최근에 강한 힘이 유입이 됐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반도체 종목들이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많이 달리고 소부장 종목도 많이 달렸는데 특히 네오셈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인근까지 가는 그런 경이로움을 보여줬는데 리노공업은 지금 이 3.38%라는 게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오른 거예요. 그 종가는 거의 그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틀 사이에 주가를 보신다면 5일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다. 가장 좋은 그림은 거래량이 말라주면 가장 좋겠지만 거래량은 아직까지 안 마른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현재 주가에서 7% 정도의 단기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들고 갈 건 아니고요. 현재의 주가가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 11만 6,900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까지 오른다면 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또 모아가고 또 슈팅이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안 사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서 또 조정을 받는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고 강하게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눌림 매매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 종목 비중에 10% 정도만 담았을 거란 말이죠. 10% 정도 담고 그다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 에버리징 매매라고 해서 한 20%에서 30% 사이에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면 팔고 이런 식의 매매를 좋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베팅을 했어요. 강베팅을 했는데 한 종목 비중에 60%를 담았습니다. 60%를 담고 그만큼 10%를 담아서 6% 상승을 하는 것보다 그죠? 60%를 담아서 1% 상승하는 게 수익률은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종목은 내일 상승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 때문에 매수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은 좀 참고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좀 따라 하시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뭐 큰 금액으로 투입을 하셨으면 좀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게 좀 정신 건강상 이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 비중이 한 10% 정도 들어가셨다면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런 지점 21선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한 종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리노공업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리노공업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잘해 놓은 유튜버 분들도 많고 네이버 같은 데나 찾아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는 이 영상 내에서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리노공업에는 리노핀이라는 리노공업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게 이제 마지막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이걸 거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적인 독보적인 1위입니다. 1위인 기업이고 이 리노공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수주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수주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노핀과 후공정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동시에 지금 반도체 수량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HBM4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리노공업에 대한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수요가 늘어날 건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매출처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월 초순 중순쯤에 발표를 하던데 리노공업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적 2025년도 4분기 된 실적이 언제 발표되는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거를 찾아보니까 리노공업이 재작년 12월에 실적 발표를 작년 3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 한번 짧게나마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기업 정보로 넘어가 보신다면 자 재무 정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재무 정보로 보신다면 분기로 한번 볼까요? 분기로 한번 보신다면 2024년도부터 2025년도 2026년도, 2029년도까지 보신다면 24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십시오. 매출액이 710, 689, 834. 이 부분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는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26년도에도 그게 계속 이어갈 것이다. 주식 차트와 주식 가격이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의 그 매출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 게 26년도 하반기까지는 갈 거다.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도 있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6년도 최소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탄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리노공업이 코스닥 시총 1위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의 단기적으로는 차트의 자리도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자, 리노공업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리노공업을 매수를 하게 된 계기가 현금 보유량이 조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마지막에 상한가도 나오고 29%, 28% 이렇게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 SG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SG라는 종목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제가 수익 매도를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평균 단가가 한 3,280원인가 3,260원 정도가 된 상태에서 많이 물려 있었어요. 저 고가에서 좀 잡았는데 결국에 탈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종목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계좌 운영을 하시면은 고가에 물렸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00만 원짜리 어떻게 보면 기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G 차트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SG 차트로 한번 가보신다면 지금 오늘은 고가 3,445원을 찍고 거의 꼬리를 살짝 달고 3,240원인가 그때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3,300원으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내일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수를 한 시기가 이런 시기에 매수를 했었어요. 요런 시기에 매수를 하다가 물렸습니다. 물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본전가까지가 안 오니까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만약에 팔았으면은 거의 한 8, 9개월 정도 돈을 썩히고 있고 마음앓이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을 건데 제가 마지막에 3,280원에 산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인가 1.5%인가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손해를 안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렸을 때
고가라고 판단이 들면 절대로 추가 매수를 이런 시기에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거래량이 마르고 박스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돈이 묶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계좌,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증권사는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에 제가 이 종목을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이런 자리에서 했을 때 본전가까지 안 오면은 계속 돈을 묵혀둘 수밖에 없고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물을 탔어도 본전가가 안 오면 이 추가 매수한 물량을 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계좌에 아직 플러스가 안 찍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은 키움증권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부터는 돈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좀 옮기십시오. 옮기셔서 이쪽 구간에서는 아예 여기서 물려있는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던 그 계좌에서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 자체를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사지는 않고요.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섹터를 그 분기마다 구성을 해서 한 15개 정도의 종목에서 계속 단타를 치고 스윙을 치고 중장기로 들고 가고 이걸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700 종목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다 그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15종목, 20종목만 추스려서 물리더라도 물리게 되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서 그 종목을 계속 단타를 반복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00원 선에서 물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머지 돈은 제가 삼성증권으로 돈을 좀 보내서 단타를 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G가 제가 키움증권에서 매수를 한 금액은 물려있는 채로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은 삼성증권으로 올려서 지금부터 보시고 있는 내용 자체가 전부 이렇게 단타를 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부분에서 또 하단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보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야지 계좌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하점에서 매수한 물량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서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기다리는 데 있어서 횡보가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죠. 돈도 묵히게 되고 남들은 돈을 다 번다고 할 때 나는 돈을 못 버는 그런 개념으로 돼버리는데, 지금 이 종목을 빠져나오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보내서 박스건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 오늘처럼 슈팅이 나왔을 때는 본전가에 정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수익으로 빠져나온다는 그런 마법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좌로 절대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물려 있을 때는 두 개의 계좌로 운영을 해서 나는 이 종목을 저점에 매수를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냥 머릿속의 생각을 추가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물려도 추가 매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단타로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다 보면 계좌에는 플러스로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팔고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또 있고, 또 다른 종목을 또 한 가지 보여드린다면 카카오페이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렸던 시기가요. 되게 오래됐었는데 한 이쯤에서 물렸었어요. 한 10만 원 정도? 예, 10만 원 정도 구간 이런 쪽에서 물렸었는데 2023년도 2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에 물려 있었던 게 25년도 거의 5월 달에 슈팅이 나왔으니까 2년 5개월 동안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근데 이 구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이 구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물량은 슈팅이 나올 때 팔고, 여기에 있었던 사고 팔고 했던 물량은 다른 계좌에서 플러스가 찍히니까 다른 계좌에는 지금 합해져서 평균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 사고 팔고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냈다. 그렇게 하면 훨씬 계좌 관리를 하기가 편해지시고 물려있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 카카오페이도 한번 삼성증권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보시면은 제가 이만큼 사고팔고를 반복했습니다. 20번 넘게 사고팔고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매수 매도를 스윙도 하고 단타도 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10만 원대 나왔을 때 정리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단타 스윙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매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하고 저하고는 사대가 잘 맞아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그 영상의 장 초반에 반도체하고는 사대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반도체는 제가 그 단타하고 스윙하고 이런 갭 자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페이, 뭐 SG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 자체가 좀 오래 가다 보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제가 계좌를 쪼개면서 사고팔고를 많이 반복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SG는 저는 상승이 더 나오든 말든 버릴 종목이고요.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리자면 제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리노공업과 카카오페이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섹터 총 그 9개 섹터에 11종목이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스윙으로 들고 가도 되고 단타도 가능하고 어떻게 되든 간에 중장기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기 스윙, 그다음에 단타로는 큰 수익을 다시 안겨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렸다고 걱정하지 말자.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시고 그 종목을 끝까지 반복을 하십시오. 반복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단 그 종목이 실적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든가 성장주인 종목이어야만 됩니다. 쓰레기 같은 종목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